아, 자, 함수의 극한은 이런 거예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이렇게 쓰는데 요게 x가 a가 아닌 값에서 a가 x가 아닌 값에서 a로 가까이 갈 때 x가 a가 아닌 값에서 a로 가까이 갈 때 이런 거 그때 fx y죠 y x가 a가 아닌 값에서 a로 가까이 갈 때 y가 어디로 가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함수의 극한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 함수의 극한은 둘 중에 하나야. 수렴 아니면 발산.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가까이 가는 걸 우리는 수렴이라고 하고요. 특정한 값으로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렴할 것을 우리는 뭐 알파라고 하고 알파로 수렴한다 또는 극한값이 알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발산은 다시 세 가지로 나뉘어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 계속 커지는 거, 음의 무한대로 발산, 진동 발산 이렇게. 다시 이 진동 발산은 진폭이 일정한 진동이 있고 진폭이 커지는 진동이 있어요. 진폭이 작아지는 건 진동이 아니고 수렴합니다. 수렴. 이 진폭이 작아진다는 건 일정한 값으로 가까이 가는 거기 때문에. 자, 극한은 개념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x가 a로 가까이 가는데 절대로 x는 a에 도달하지 못해. x는 절대로 a에 도달하지 못해. 그 말은 절대로 y도 함수값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 극한을 선생님은 보통 이제 어떻게 우리가 개념을 적어주냐면 개구리가 있어. 개구리가 있는데 개구리가 여기서부터 뛰어 점프를 하는데 항상 이 개구리는 남은 거리의 절반만 가. 남은 거리의 절반만 가는 개구리가 있어. 그럼 생각해봐. 얘가 한 번 뛰면 절반에 간다고 이렇게. 그럼 또 뛰면 남은 거리 또 절반만 가겠지. 또 뛰면 남은 거리의 절반만 간다고. 이런 식으로. 그럼 이 개구리는 무한번을 뛰어도 절대로 목적지에 도달을 못해요. 이게 극한이야. 이해가요? 그러니까 x가 a에 도달을 못해. 계속 a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y도 y에 도달하겠어? 함수값에 도달을 못한단 말이야. 이게 극한의 개념이에요. x가 a가 아닌 값에서 a로 계속 가까이 다가갈 때 이게 함수라는 것 자체가 x라는 변수가 정해지면 종속 변수인 y가 정해지는 게 함수예요. x가 결정이 돼야 y가 결정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극한도 마찬가지거든. x가 a가 아닌 값에서 a로 가까이 감에 따라서 y도 결정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x가 a에 도달을 못하기 때문에 y도 결국은 도달을 못한다. 치역에. 그래서 극한값과 함수값, 치역은 엄연히 다른 거야. 그래서 극한에서는 절대로 극한값이 함수값에 도달을 못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극단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3 빼기 2는 1이지. 그 1하고 극한값 1은 다른 값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은. 극한값 1하고 3 빼기 1은 다른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는 극한에 대한 개념을 잡아야 된다. 함수의 극한은 이런 거다. 자, 그래서 극한은 수렴 아니면 발산.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가까이 가면 우리가 수렴이라고 얘기하고요. 특정한 값으로 가까이 가지 않으면 우리는 발산이라고 얘기하는데 발산의 종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 계속 커지는 거예요. 음의 무한대로 발산 계속 마이너스로 커지는 겁니다. 이것도 마이너스로 커진다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진동이 있는데 진동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진폭이 일정한 진동이 있고요. 이렇게 진폭이 커지는 진동이 있어요. 이렇게 진폭이 커지는 진동. 진폭이 작아지는 진동은 일정한 값으로 가까이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극한을 선생님이 그래프로 좀 설명을 해주면 이런 거야. 뭐 y는 fx라는 이런 함수가 있으면 여기를 선생님 x 이퀄 a라고 해볼게. 그러면 운복한 좌극한의 개념도 선생님이 그냥 설명을 할게요. x가 a가 아닌 값에서 a로 가까이 오는 방법은 a보다 큰 쪽에서 a로 오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a보다 큰 쪽, 수직선에서 a보다 큰 쪽에서 a로 오는 방법은
오른쪽에서 온다 그래서 우극한이라고 해요. 우극한 이거를 우극한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A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방법을 우리는 왼쪽에서 온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이거를 좌극한이라고 합니다. 좌극한. 그럼 생각해봐. X가 요만큼 왔단 말이야. 그러면 요거에 대응되는 Y는 요만큼 오겠죠? X가 요만큼 와. Y가 요만큼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X가 오면 Y가 이렇게 따라오는 거야. 계속 이렇게 따라. 근데 X는 죽어도 X는 A에 도달을 못해. 그럼 Y도 요 함수값, 요 놈의 함수값을 우리는 FA라고 하잖아. 치역. X가 A일 때 대응되는 값, 함수값, 치역이라고 해요. 죽어도 극한은 요 놈에 도달을 못한다고. 계속 가까이 다가오는 상태야. 요렇게 가면 따라가는 거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오면 이렇게 따라가는 거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요게 극한이다. 그래서 X가 다가가면 Y도 이런 식으로 FA 다가가는 형태가 돼요. 이걸 우리는 극한이라고 하고, 이렇게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이 다가가면 우리는 수렴한다 라고 얘기해. 수렴한다. 그래서 그 특정한 값을 뭐 알파라고 하면 우리는 그 극한 값이 알파 특정 값에 수렴한다 라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요게 극한이다. 자, 극한값과 함수값은 항상 같은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치역이 존재하지 않아도 극한값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이런 게 예로 나와 있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의 제곱 빼기 1 요런 예가 들어져 있는데, 요런 함수 있잖아. fx가 x 빼기 1분의 x의 제곱 빼기 1이라는 요런 함수가 있는데, 요 함수는요 x가 1일 때 유리함수잖아. x가 1일 때 정의가 안 돼요. 그죠? 분모가 0이기 때문에. 그래서 x가 1이 아닐 때는 얘가 x 빼기 1 x 더하기 1이기 때문에 x 더하기 이렇게 되고, x가 1일 때는 아예 정의가 되지 않는단 말이야. 이 함수는.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x 이꼴 1일 때 x가 1일 때 이렇게 뻥 뚫려. x가 1일 때 뻥뻥 뻥 뚫려서 정의가 아예 안 되고, x가 1이 아닐 때는 x 더하기 1이란 말이야. 이렇게 길이가 1이. 이런 함수가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럼 얘 극한을 구해보면 얘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의 제곱 빼기 1. 얘 극한을 구해보면 어떻게 돼? x가 1로 갈 때 우극한 어디로 가? 2로 계속 가까이 다가간단 말이야. x가 1보다 작을 때 좌극한 구해보면 계속 2로 가까이 다가온단 말이야. 극한 값은 2가 된단 말이야. 근데 함수 값은 정의가 안 된다니까? 뻥뻥 뚫려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극한 값하고 함수 값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얘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극한값의 존재 조건, 극한값의 존재 조건이라고 할까? 극한값의 존재 조건.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다. 첫 번째, 좌극한이 존재해야 돼요. 좌극한이 존재해야 된다. 두 번째는 우극한이 존재해야 된다. 세 번째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하고요. 물론 이 극한이 존재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점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느냐, 어떤 구간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느냐. 구간이 좀 이따 연속해서 할 거예요. 연속해서. 그 다음에 모든 실수에서 극한값이 존재할 거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극한값의 존재 조건을 따지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이제 점에서의 점, 어떤 x 이꼴 a라는 점에서, 자, 얘를 이제 식으로 표현해주면 이렇게 우극한 x 이꼴 a에 우극한이 존재하고, x가 a로 갈 때 좌극한이 존재하고, 걔네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면 그 같은 값으로 우리는 x가 a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야. 이게 극한의 존재 조건이다. 아주 간단합니다. 개념은 정확하게 극한값과 치역 뭐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알아주면 되겠다. 발산을 조금 볼게요.
발산, 양의 무한대 발산, 음의 무한대 발산, 그 다음에 진동 발산. 요런 발산을 조금 볼 건데, 자, 요거만 지우고 발산을 조금 보자. 발산은 우리 교재에 보면 자, 요런 거 한번 볼게요. 발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절대값 x분의 1 요런 게 있어요. 절대값 x분의 1이라는 요 함수는요. 원래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y는 x분의 1 그래프가 유리함수잖아. 그죠? y는 x분의 1 그래프가 길기가 양수니까 얘 1, 3, 4분면에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죠. 원래 y는 x분의 1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죠. 근데 왜 절대값을 딱 취해놨단 말이야? 그러면 y가 음수인 부분을 꺾어 올려요. 이렇게. 그죠? y가 음수인 부분을 우리가 꺾어 올려서 요게 바로 y는 절대값 x분의 1 그래프가 돼. 그럼 x가 0으로 가까이 가면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까이 오는 우극한 양의 무한대로 가고요.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좌극한도 0보다 큰 쪽 양의 무한대로 넣습니다. 이렇게 0보다 큰 쪽에서 작은 쪽에서 오는 0으로 x가 0으로 오면 이렇게 y는 점점 커요. 얘가 이제 바로 뭐냐면 양의 무한대입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기하학적으로 극한을 갖다가 구할 때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 아, 얘 양의 무한대로 커지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이제 보통 극한값을 우리가 유추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기하학적인 방법은 뭐냐?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잘 못 그린단 말이야. 그죠?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프 그려가지고 그걸 유추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대수적인 방법이 있어요. 대수적인 방법은 뭐냐? x가 0으로 가는 이게 뭐예요? 절대값 0분의 1. 절대값 0분의 1이 뭐냐? 양의 무한대야. 여기서 이 0이 뭐냐면요, 그냥 숫자 0이 아닙니다. 이거는 인피니티 제로라고 해서 0으로 무한소라고 불러. 무한소. 0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상태야. x가 0으로 간다 그랬잖아. x가 0이 아니고 0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상태야. 작아지는 거란 말이야. 자, 선생님 설명을 들어보세요. x가 0으로 가까이 간다. x가 1000이야. 1000분의 1. x가 100이야. 100분의 1. x가 10이야. 10분의 1. x가 점점 작아진단 말이야. 아직은 못 느껴요. 그죠? 아직은 못 느껴. x가 더 작아져. 막. x가 10분의 1이야. x가 100분의 1이야. x가 작아지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되니 값이? 점점 커져요. 근데 이렇게 써놔도 잘 못 느껴? 여러분들은. 이거를 선생님이 어떻게 써보면? 소수로 써보면, 자, 1000분의 1은 0.001이야. 100분의 1은 0.01이야. 10분의 1은 0.1이야. 지금 커지고 있지. 잘 못 느껴. 근데 봐라. 10분의 1분의 1은 10이다. 100분의 1분의 1은 100이야. 맞아? x가 만분의 1분의 1이야. 그럼 어떻게 돼? 만이야, 만. 어떻게 되니? 0.001인데 만이 됐어, 만. 어떻게 되니? 점점 커져. x가 0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0분의 1이라는 건 어떻게 되니? 커져.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뭐냐? 대수적으로 극한을 유추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분자가 고정된 상태에서 분모가 작아지잖아? 그럼 그 값은 커지는 거야. 알겠어? 분자가 고정된 상태에서 분모가 작아진다. 그럼 그 값은 커지는 거야. 알겠어? 반대로 너네 반대로 배웠잖아. 분모가 고정된 상태에서 분자가 커져봐. 그럼 어떻게 돼? 커지는 거지. 그지? 근데 분모는 고정된 상태에서 분자가 작아져.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는 거지. 이게 정비례 반비례잖아. 맞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극한. 알겠죠? 자, 요게 대수적으로 우리가 본 거다. 자, 이게 뭐예요? 양의 무한대 발산입니다. 양의 무한대 발산. 자, 음의 무한대 발산은 너무 간단하죠. 저거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마이너스 절대값 x분의 1이야. 마이너스만 딱 붙였어, 선생님이. 그러면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되죠? 저 그래프가 요렇게 x축 대칭이니까. 그럼 x가 0으로 가까이 가면 그냥 음의 무한대 확 내려가죠. 아니, 절대값 안 해도 돼. x 제곱이라고 갖고 똑같아. 똑같아.
음의 무한대로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부호만 바꿔주면 똑같이 음의 무한대. 자, 진동 볼게요. 진동. 자, 진동은 진폭이 일정한 거는 요런 거예요. 요런 마이너스 1의 x죠. 마이너스 1의 x죠. 우리 수열을 생각하면 돼요. 수열. 마이너스 1의 x죠. x의 2x의 그냥 수열 생각해. 수열.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제곱. 수열 생각해. 짝수올 수만 생각하면 되잖아. 1 자연수 생각하면 자연수 1 집어넣으면 뭐야? 마일. 1 집어넣으면 마일. 1 집어넣으면 1. 2 집어넣으면 뭐 돼? 얘는 계속 짝수니까 얘는 계속 짝수면 계속 1이잖아. 그죠? 짝콜 반대로 가야 되니까 그냥 n제곱 마이너스 1 n제곱. 그죠? 1 집어넣으면 마일 제곱, 2 집어넣으면 플러스 1 제곱, 3 집어넣으면 마일 제곱. 이렇게 뿔1 마일 번갈아가잖아. 맞아? 이게 이거예요. 진폭이 늘어나는 건 어떻게 하면 되게요? 마이 하면 어떻게 돼? 1 집어넣으면 마이지, 2 집어넣으면 4되지, 3 집어넣으면 마팔이지. 진폭이 커지더라고. 왔다리 갔다 하는데 뿔마 왔다리 갔다 하는데 진폭이 커진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게 분모가 밑이 이렇게 돼버려. 마이분의. 얘는 뿔마 번갈아 가는데 작아져요. 진폭이. 그러면 수렴하는 거야. 얘는 0으로 수렴해요. 그죠? 그래서 안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진동까지? 자, 요런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극한을 대수적으로 또는 그래프, 기하학적으로도 다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교재에 오극한, 좌극한까지 선생님이 설명하고, 문제는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선생님이 풀 거고, 합성함수의 극한도 마찬가지고. 자, 극한의 성질. 극한의 성질. 자, 극한의 성질은 중요한 게 전제 조건이 더 중요해요. 전제 조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로 수렴하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베타로 수렴할 때, 이렇게 수렴하는 두 함수에 대해서 두 함수를 더하면 이렇게 더하는 걸로 수렴해요. 첫 번째 두 함수를 더하거나, 두 번째 두 함수를 빼요. 두 함수를 빼도 수렴하고, 세 번째 두 함수를 곱해도 수렴합니다. 수렴할 때만이야. 수렴할 때만. 곱해도 곱한 값으로 수렴하고, 나눠도 수렴해요. 나눠도 수렴합니다. 나눠도. 근데 나눌 때는 뭐가 0이 아닌 걸로 나눌 때만 수렴해요. 당연한 거죠. 0이 아닌 걸로 나눌 때만 수렴한다. 이게 이제 극한의 성질이야. 여러분, 우리 수열에서 시그마 했었잖아. 시그마의 성질에서 실수배 앞으로 나간다. 시그마 둘이 더해도 되고 빼도 되고 되잖아. 근데 시그마는 뭐가 안 됐지? 곱하거나 나누는 게 안 되잖아. 시그마 곱하는 거 분리 안 되고, 나누는 거 안 되잖아. 합치는 것도 안 되고, 시그마는. 그죠? 시그마는 선형 성질이라고 그래가지고 더하거나 빼거나 실수배는 되는데 곱하거나 나누는 건 안 돼요. 근데 극한은 더하고 빼고 실수배 다 됩니다. 근데 얘는 곱하고 나누기도 돼요. 극한의 성질은 단 수렴할 때만. 그럼 시험에는 뭐가 나올까? 이건 당연하니까 안 나와요. 당연하니까. 근데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 수렴하지 않을 때. 수렴하지 않는데도 곱하거나 나누었을 때 수렴하는 경우. 이런 거 나와. 야, 수렴할 때는 당연한 거고, 수렴하지 않을 때도 곱하거나 나눴을 때 수렴하는 경우가 있어. 둘이 발산하는데 곱하거나 나눴을 때 수렴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진동하는 경우
fx라는 함수가 얘가 1 마 1, 1 마 1, 1 마 1 이렇게 진동한단 말이야. 근데 gx라는 함수가 마 1, 1, 마 1, 1, 마 1, 1 얘도 진동이 이렇게 해. 근데 둘이 곱해봐. 마 1, 마 1, 마 1, 마 1, 마 1, 마 1 수렴하잖아. 나눠봐. 마 1, 마 1, 마 1 수렴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분명히 얘도 발산하고 얘도 발산하는데 곱하거나 나눴을 때 수렴하는 경우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고. 불규칙한 경우. 뭔 말인지 알겠어요? 시험에는 이런 게 나와. 시험에. 물론 얘를 이용하는 것도 시험에 나오지. 극한의 성질을 이용하는 것도. 하지만 어려운 문제들은 이런 거. 벗어나는 거. 벗어나는 것이 극한의 성질을 벗어나는 것이 시험에 나온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4치장에서는 실수배밖에 없잖아. 이걸 벗어나는 거. 합성하는 거.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와요. 야, 합성했을 때 극한의 성질을 따르느냐? 합성했을 때도 그러면 얘는 수렴하겠느냐?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극한의 성질, 우리 극한의 성질은 수렴할 때만 쓸 수 있다는 거고. 자, 극한의 성질과 더불어서 대소관계를. 극한의 대소관계는 극한의 대소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수렴할 때, 수렴할 때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첫 번째, fx가 우리 책에는 이제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을 때 여기다가 극한을 취해주면 당연히 극한도 작거나 같아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 등호가 없어. 등호가 없는데 극한 취해주면 등호가 생긴다가 원래 더 중요한 거예요. 극한에서는. 야, 생각을 해봐. fx가 x분의 1이야. gx는 x-1분의 1이야. 이게 더 작잖아. 이게 더 크고, 그치? 근데 x 무한대로 보내봐.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x 무한대로 보내봐. 어디로 가? 0으로 간단 말이야. 그럼 극한치가 어떻게 되는 거냐? 같아지는 거야. 이놈의 그래프가 뭐야? x분의 1 그래프가 이거예요. 어차피 x 무한대로 보니까 뭐 여기는 의미가 없지만 이거야. 얘는 이걸 x축으로 1만큼 평행했으니까 더 크잖아. 이렇게.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더 커. y는 x-1이 x-1분의 1이. 근데 x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어차피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어차피 0으로 간다니까. 같아진다니까. 극한은. 아니 물론 절대로 무한대로 간다고 해서 얘가 얘보다 작아지는 경우는 한 번도 없지. 항상 커요 얘가. 근데 극한의 개념이라는 건 뭐야? 극한의 개념이라는 건 뭐야? 상태잖아요. 상태. 얘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0으로 가까이 가는 상태고 얘도 0으로 가는 상태잖아. 그죠? 상태. 절대로 얘가 얘보다 작아지는 경우는 없지만 같게 보는 거야. 여러분들 중학교 때 순환수수 배웠죠? 중학교 때 순환수수. 너네 0.9땡 이거 뭐라고 배웠냐? 1이라고 배웠잖아. 순환수수. 중학교 2학년 때냐 1학년 때냐. 이거 너네 순환수수 배웠을 때 되게 기가 막힌 거야. 이거 9분의 9는 1이라고 배웠거든. 순환수수. 야 0.9땡이 왜 1이야? 아니잖아. 근데 0.9땡은 1이라고 배웠거든. 이게 극한의 개념이야. 이 말뜻이 0.9땡은 1과 같다가 아니고 0.9땡은 1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상태야. 이게 극한의 개념이거든. 그치? 이제서야 이게 이해가 가는 거잖아. 0.9땡은 1이야? 맞아? 이게 극한의 개념이었던 거야. 이게. 아시겠어요? 응? 이게 수학적으로 맞는 거지. 극한의 개념, 극한의 개념. 바로 그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에 와서 수투의 극한을 배우고 나면 이제 중학교 2학년 순환수수가 이해가 가는 거야. 이제 드디어. 아, 그렇구나. 대소관계가 극한, 요게 이제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샌드위치 버튼, 샌드위치 버튼. fx, hx, gx 이렇게 대소관계가 있어요. 근데 극한을 취해봤더니 fx하고 요 사이에 있는 gx가 다 알파로 수렴해. 얘네들이 다 알파로 수렴해. 그럼 요 사이에 낑겨있는 hx는 무조건 똑같이 알파로 수렴해야 된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야. 막 fx가 이렇게 있고, 아니 gx가 이렇게 있고 fx가 이렇게 있어. 근데 hx가 요 사이에 낑겨있거든?
근데 막 극한을 취했더니 fx하고 gx가 똑같은 곳으로 가. 그럼 이 사이에 낀 게 있으면 hx는 어떻게 하지? 그 똑같은 값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체포돼가지고. 알겠어? 이게 극한의 개념인 거야. 극한의 대소관계. 아시겠죠? 이 샌드위치 개념이 없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물론 수열이 극한이긴 하지만 이 샌드위치 법칙이 없으면 정적분이 구분구조법이 적용이 안 돼요. 이 나중에 수열이 극한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분구조법, 정적분을 정의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극한의 대서관계까지. 이 극한의 성질과 극한의 대서관계는 동일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동일한 성질이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념 먼저 선생님이 쭉 할 거예요. 부정형 함수의 극한. 부정형 함수의 극한. 부정이 뭐야?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뭔지 몰라. 부정형 함수의 극한. 극한과 연속은 내용이 별로 없어요. 아주 빨리 끝날 수 있어요. 부정형 함수의 극한. 자, 부정형 함수의 극한 정해져 있지 않아. 아니 글자 정할 정자 정할 수 없는 함수의 극한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첫 번째 0분의 0골. 두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골. 세 번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골. 요 두 가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골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골이 수열의 극한의 부정형입니다. 수열의 극한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함수의 극한이 요 네 가지인 거고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골 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함수의 극한의 부정형은 네 가지. 0분의 0,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골 요 네 가지가 있고. 자, 원래 얘네들은 어떻게 우리가 부정형 함수의 극한 계산을 하느냐? 0분의 0골은요 분모를 0으로 이거지.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인수를 분자에서 찾아. 이거 어떻게 찾냐? 다항식이면 인수분해하고 무리식이면 유리화하고 이런 식으로 찾아.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인수를 분자에서 찾아 약분합니다. 그러니까 없애 무조건. 그러면 구할 수 있어. 극한값을. 요 분자에서 찾는 방법은 인수분해 또는 유리화 등등의 방법이에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골은 분모의 최고차 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눈다. 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분모를 나누냐면 분모의 최고차항보다 낮은 차수는 전부 다 0으로 보내버리기 위해서. 그럼 꼭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느냐? 아니에요. 분자의 최고차항으로 나눠도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복잡하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분은 복잡하니까 낮은 차수를 무한수로 그냥 다 없애버리겠다. 0으로 없애놓고 난 차수 관리를 하겠다 라는 거예요. 그냥 분자로 나눠서 무한대 개념을 이용하겠다. 그래서 차수, 그러니까 이거는 차수 비교하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차수 비교하는 겁니다. 그냥 차수 비교. 근데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골은 이미 정해져 있어. 이미 정해져 있어서 분자 분모의 차수를 비교해. 그래서 분모의 차수랑 분자의 차수를 비교하는데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크면 무조건 0으로 수렴하고요. 무조건 0으로 수렴하고 분모의 분자 차수가 같으면 최고차 개수의 비로 수렴하고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무조건 발산해. 뿔마 무한대로 발산. 분자의 최고차가 양수면 양의 무한대, 분자의 최고차가 음수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해요. 이것도 정해져 있어요. 그냥 부정형인데 차수 비교 그냥 단순해.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골은 두 가지로 나뉘어. 근호가
없는 꼴, 근호가 있는 꼴. 근호가 없는 꼴과 근호가 있는 꼴로 나뉘는데, 근호가 없는 꼴은 무조건 발산해요, 얘도. 그래서 시험에 안 나와. 근호가 없는 꼴은 최고차항으로 묶어. 최고차항으로 묶는다. 그러면 얘도 뿔마 무한대로 발산해. 최고차가 양수면 양의 최고차가 음수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해요. 그래서 얘도 잘 안 나와요. 무조건 발산하기 때문에. 이 최고차를 묶는 것도 왜 묶어? 얘 때문이야. 그냥 최고차 이유는 그냥 생각하지 않겠다. 근호가 있는 걸 얘가 이제 나오는 얘가. 근호가 있는 거는 유리화를 합니다. 유리화를 해요. 유리화를 하면 어떻게 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나 무한대분의 상수꼴로 바뀌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중요한 것이고,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꼴은 유리식이면 통분을 하고, 근호가 있으면 유리화를 해요. 그러면 얘도 이렇게 해주면 요 무한대 또는 무한소를 만들게 되는 놈이 요 놈이에요. 분모를 0으로 하는 인수를 갖고 있어요. 요 새끼도. 그 놈을 없앨 수가 있어. 통분하거나 유리화를 하면. 그래서 그 놈을 없애서 얘도 요걸 만드는 거예요. 분모를 0으로 하는 인수를 제거한다. 그러면 부정형을 벗어나요. 그래서 풀 수 있게 된다. 지금 선생님이 막 뭐 복잡하게 뭐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하고 막 썼잖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돼.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 알기 전에 이게 어떤 부정형인지를 먼저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이게 0분의 0꼴인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이거 판단하는 방법은 문제가 딱 나오면 함수의 극한은 먼저 뭘 봐야 돼? x가 어디로 가는지를 먼저 봐야 돼. 수열의 극한은 솔직히 쉽거든요. 수열의 극한은 n이 무조건 무한대로 가. 수열의 극한은 이 수열의 끝이 어디니? 라고 물어보는 거여서 n이 무조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일반항만 보면 되거든. 수열의 극한은. 그리고 수열의 극한은 얘 둘밖에 없어요. 근데 함수의 극한은 x가 a가 아닌 것 같아서 a인 거잖아. 그래서 x가 어떤 특정 a로 가는 건지,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는지,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는지 이걸 봐야 돼. 함수의 극한은. 그래서 함수의 극한은 x가 먼저 어디로 가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y가 어디로 가는지를 살펴봐서 그 y가 0분의 0인지 무한대분의 무한대인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지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중에 뭔지를 그걸 파악하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아, 0분의 0이면 분모를 0으로 하는 인수를 찾아야지. 무한대분의 무한대면 분자 분모의 차수를 비교해야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면 근호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서 해결을 봐야지.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면 분모를 0으로 하는 새끼를 찾아서 없애버려야지. 요 네 가지. 물론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풀 때 보여줄 거예요. 어떻게 찾는지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면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문제 풀 때 보면 쉽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미정해석 결정도 하고 하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거,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이게 함수의 극한은 미분을 하기 위한 선행단원이에요. 미분도 극한입니다. 미분이. 함수의 극한은 그냥 x가 a가 아닌 것 같아서 a로 갈 때 y가 어디로 가느냐잖아. 미분이 x가 분모가 0으로 갈 때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 어디로 가느냐. 그게 순간 변화율 미분이란 말이야. 분모를 0으로 보낼 때 x의 변화량을 0으로 보낼 때 기울기 평균 변화율이 어디로 가느냐. 그게 순간 변화율 미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극한이야 미분도. 그래서 이걸 먼저 하는 거야 함수의 극한을.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 알면요 미분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으면 편하다. 이 미정계에서 결정까지 이 부정형에서 미정계에서 결정까지 다 끝나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함수의 극한 부정형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연속. 자, 연속. 우리 연속 선생님이 그냥 극한 연속까지 그냥 다 할 거 싸. 왜냐면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극한하고 연속은.
자, 개념은 한 방에 하고 문제풀이를 디테일하게 합니다. 나눠서 해볼게요. 자, 연속입니다. 연속. 자, 연속을 하기 전에 먼저 구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야 되는데, 왜냐면 이제 범위를 구간으로 표현을 해요. 극한에서. 이제 수투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 이렇게 뭐 x가 a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했잖아. 범위로. 그죠? 수직선. 근데 이걸 앞으로 이제 구간으로 표현해. 구간. x가 a보다 크다라는 것을 수직선에서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야. a를 포함하지 않고 이렇게. 이걸 이제 우리는 뭐 a 초과 뭐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죠? 초등학교 이후에. 근데 이것을 우리는 구간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해. 개구간. a, 양의 무한대로. 그리고 이걸 우리는 개구간이라고 불러요. 10개짜리 써서 개구간. 이해 갑니까? a를 포함 안 하고 a서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쭉 간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뭐 x가 a보다 작아. 그럼 어떻게 표현해? 음의 무한대서부터 a까지 이렇게 반대로.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x가 a보다 크거나 같아. 이걸 패구간. 그러면 이제 큰 대괄호 써가지고 a, 양의 무한대 이렇게. 그리고 무한대는요. 얘는 무한대는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잖아. 절대로 같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무한대는 항상 개구간이에요. 소괄호예요. 포함 안 되면 소괄호고 포함되면 대괄호입니다. 그냥. 그 다음에 모든 실수 있죠. 모든 실수. 모든 실수는 음의 무한대서부터 양의 무한대 이렇게 표현해요. 개구간. 음의 무한대서부터 양의 무한대 이렇게 표현하고. 왜 이런 거 있잖아. x가 a가 아닌 모든 실수 이런 거. x가 a가 아닌 모든 실수 이런 거 표현할 때 이런 거 음의 무한대서부터 a까지 오고 합집합 a서부터 다시 양의 무한대까지 이렇게 표현해줘요. x가 a가 아닌 모든 실수.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x가 a보다 크거나 뭐 b보다 작다 이런 거. 반패구간 또는 반개구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쪽은 패구간, 한쪽은 개구간 이렇게. 됐죠? 이게 구간이야. 별거 없지? 거의 얘를 다 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구간은. 자, 우리 책에 또 뭐 나와 있으니까 구간에 대해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범위로 표현 안 한다 이거예요. 수직선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구간으로 소괄호랑 대괄호 이용해가지고 구간으로 표현한다. 수에서는 자, 연속 갈게요. 연속이라는 것은 함수가 끊어져 있지 않고 쫙 연결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정의는 극한값이 존재하고 함수값이 존재하고 걔네들이 같을 때, 이렇게 극한값이 존재하고 함수값이 존재하고 걔네들이 같을 때를 우리는 연속이라고 한다. 연속도 극한과 마찬가지로 극한도 세 명 있잖아. 좌극한이 존재하고 우극한이 존재하고 걔네들이 같아야 된다. 연속도 마찬가지예요. 극한값이 존재하고 함수값이 존재하고 걔네들이 같아야 돼. 근데 극한은 세 명 얘기했잖아. 극한하고 함수값하고는 전혀 별개다. 그죠?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도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는 거다. 그죠? 극한값은 함수값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상태다 라고 얘기했잖아. 연속은 그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아서 그래프가 뻥꾸가 뚫리지 않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를 연속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준다. 그러면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은 첫 번째, 극한값이 존재를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이 극한값이 존재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좌극한 존재하고 우극한 존재하고 걔네들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값도 존재를 해야 돼. 함수값도 존재. 뻥꾸 뚫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치역이 존재를 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 극한값과 함수값이 어떻게 돼야 된다? 다 같아야 된다. 요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할 때 우리는 연속이다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우리가 수투에서는,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수투에서는 다항함수만 다룹니다. 다항함수가 뭐야?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게 다항함수예요. 다항함수는 불연속인 함수가 없어요. 다항함수는 끊겨 있는 함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끊겨있는 함수, 불연속인 함수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함수만 불연속인 함수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수투에서 다루는, 우리가 수투에서 말하는 다항 함수는 불연속인 함수가 없어. 그럼 우리가 수투에서 인위적으로 불연속인 함수를 만들어서 문제가, 출제가 될 거란 말이야. 그죠? 다항 함수는 불연속인 함수가 없어요. 뻥뻥 뚫리거나 뭐 이런 함수 본 적이 없잖아, 우리는. 그죠?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가우스 함수 있죠? 가우스 함수. 가우스 함수 같은 경우는 불연속 함수란 말이야. 정수점에서 불연속이에요. 그런 거. 우리가 다루는 절대값 함수 같은 경우도 불연속이 아닙니다. 그죠? 불연속 함수는 꺾인 함수지, 꺾인 함수. 그죠? 그런 거. 불연속 함수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불연속인 함수를 다루게 되면 걔네들은 우리가 만든 함수다, 불연속으로. 자, 이렇게. 그래서 불연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불연속인 예를 한번 들어보자. 어떨 때 보면 과연 불연속인가? 왜? 우리가 불연속이라는 것을 다뤄본 적이 없단 말이야. 불연속이라는 걸 다뤄본 적이 없다. 그래서 첫 번째,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극한값이 없는 걸 한번 살펴보자. 극한값이 없는 거. 자, 극한값이 언제 없느냐? 이런 거.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x 이퀄 a. 이거 왜 극한값이 없지? 이거 왜 극한값이 없어요? 우극한이 없어요. 그죠? 자, 얘는 왜 극한이 없죠? 좌극한이 없어요. 맞아? 얘는 우극한하고 좌극한 다 있는데 안 같아. 맞아? 이게 극한값이 없는 경우야. 극한값이 있으면 뭐라 그랬어, 쌤이? 우극한도 있고 좌극한도 있고 걔네들이 같아야 된단 말이야. 이게 극한값이 없는 경우. 두 번째는 함수값이 없는 경우. 함수값이 없는 경우.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거. 극한값 있잖아. 그죠? 근데 함수값이 없어. 그냥 뻑뻑 뚫려 있단 말이야. 이러면 연속이 아닌 거야. 함수값이 없어서 연속이 아닌 경우. 자, 세 번째는 극한값도 있고 함수값도 있는데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지 않은 경우. 이런 거죠. 이런 거. 그죠? 극한값도 있단 말이야. 여기가 극한값이란 말이야. 함수값도 있단 말이야. 근데 걔네들이 안 같아. 이러면 연속이 아니라고. 알겠어? 이게 불연속이 아닌 경우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 우리가 극한도 배우고 연속도 배우고 막 복잡하단 말이야. 어떨 때 극한값이 없는 건지 어떨 때 연속이 아닌 건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개념을. 여러분들이 한 번도 뭐 불연속인 경우, 극한이 아닌 경우 이런 걸 본 적이 없다고. 왜? 너네들은 다음 함수만 다뤘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유리함수나 지정수, 로그함수 이런 거 정근선 있잖아요. 걔는 거기서는 정의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걔네는 함수값이 없는 경우. 유리함수? 유리함수나 로그함수, 지정수. 그렇죠. 우리가 이제 다항 함수가 아닌 유리함수를 배웠잖아. 선생님이 유리함수 배울 때 뭐라고 했냐면 고등학교 때, 고1 때 배우는 유일한 초월함수를 했어, 내가. 기억나요? 유리함수는 초월함수가 맞아요. 초월함수. 유리함수는 뭐야? 초월함수야. 불연속이야. 유리함수의 기본형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얘 x 이퀄 0에서 정의되지 않잖아요. 너네 생각해봐. y는 x분의 1. 그 x가 0인데 정의되지 않잖아. x 이퀄 0에서 불연속이야, 얘. 함수값이 없잖아. 불연속이지. x 이퀄 0에서. 불연속인 함수예요. 그리고 얘는 실제로 극한값도 없어요. 그잖아요. 얘 우극한 얼마야? 양의 무한대요. 좌극한 얼마예요? 음의 무한대요. 극한값도 없어요. x 이퀄 0에서. 얘가 우리가 배운 유일한 초월함수. 무리함수도 마찬가지예요. y는 루트 x라는 무리함수. 얘는요, x가 양의 무한대에서만 연속이에요. 모든 실수의 연속도 아니에요. 심지어 얘는. 그죠? x가 0일 때에는 우극한만 존재해요. 좌극한도 없어요. 초월함수래요.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랬습니다. 얘가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유일한 초월함수다. 지수함수, 로그함수도 초월함수예요. 삼각함수, 초월함수입니다. 근데 삼각함수는 사인하고 코사인은 또 뭐야? 연속이야. 초월함수지만 사인하고 코사인은 또 연속이잖아. 탄젠트만 불연속이지. 점근선이.
맞아요. 그 특수한 그게 있어. 선생님이 우리가 그래서 문과 애들 수한 수투가 지금은 뭐 문과 뭐 그런 거 없지만 수한 수투를 문과 이과 공통 수학에서 배우잖아. 왜? 수투는 수투에서 나오는 건 다항함수밖에 안 다뤄요. 미분적분을 수투는 미분적분을 다항함수만 해. 그래서 문과 애들이 할 수 있는 거야. 미적분이라는 선택 과목에서는 미적분이라는 선택 과목이 똑같아요. 단원이 수투랑 수투가 함수에 극한 미분법 적분법이잖아. 미적분이 수열에 극한 미분법 적분법이야. 단원이 똑같아. 그러면 왜 미적분은 이과 애들밖에 못하느냐? 그 미분법 적분법에서 수투는 다항함수만 하잖아. 미적분은 그 미분법 적분법에서 사인, 코사인, 삼각함수와 로그, 지수를 미분적분을 해요. 다항함수가 아니고 그것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수투를 잘 해놓으면 수투에 있는 이 모든 개념이 미적분에서 그대로 똑같이 쓰여. 미분하고 적분만 초월함수를 하느냐 다항함수를 하느냐의 차이야. 그러니까 수투 개념이 그대로 똑같이 있어. 그대로 미분적분만 다르고 다항함수를 다루느냐 이런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미분적분하느냐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미분적분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이 연속도 마찬가지예요. 연속도 점연속, 구간연속, 모든 실수 연속을 따져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점연속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점연속. 근데 이게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냐, 어떤 점에서만 연속이냐, 어떤 구간에서 연속이냐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한다. 자, 그래서 연속성들 뭐 조사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문제는 나중에 몰아서 할 거고요. 자, 연속의 성질. 연속의 성질도 마찬가지야. 우리 극한의 성질이 뭐였어? 수렴하는 두 함수를 극한이 존재하는 두 함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때 0이 아닌 걸로만 나누면 수렴한다고 했지. 연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속하는 두 함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때 0이 아닌 걸로만 나누고 실수배해도 다 연속이에요. 똑같습니다. 성질은 연속함수의 성질도 다 똑같고. 자, 연속에서는 이제 최대 최소 정리랑 중간값 정리 요것도 두 가지를 알아야 돼. 자, 연속에서는요 두 가지 성질이 나오는데 최대 최소 정리라는 게 먼저 나와요. 최대 최소 정리. 이것이 나와가지고 막 또 막 최대값 최소값 구하고 그러는데 최대 최소 정리는 간단해. y는 fx라는 함수가 해구간 ab에서 연속이면 반드시 y 꼴 fx는 해구간 ab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갖는다. 자, 최대 최소라는 게 이게 어떤 함수가 있단 말이야. 해구간 ab에서 얘가 연속이야. 이렇게 AB를 포함하는 모든 구간에서 끊김없이 다 연결되어 있으면 당연히 이 함수값 안에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이 존재하겠지. 이 함수는 그게 최대 최소 정리예요. 그냥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 우리 최대 최소는 y의 값이 기준입니다. 그죠? y의 가장 큰 값, y의 가장 작은 값. 이게 최대 최소 정리고. 자, 중간값 정리, 뭐 사이값 정리라고도 해요. y는 fx가 이 중간값 사이값 정리는 조건이 두 개가 있어요. 조건이 두 개. 똑같아. 해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자, FC equal K를 만족하는, 근데 이 K가 반드시 FA랑 FB 사이에 있어야 돼. 이 K가 FA랑 FB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물론 뭐 FA, FB 크기는 상관이 없어요. FA와 FB 사이에 있으면 이 C가 개구간 AB 사이에서 X equal C가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 이게 중간값 정리 또는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데, 이런 거. 이렇게 선생님이 만약에 여기다 X equal A, 여기 X equal B라고 이렇게 잡아버리면 여기가 FA,
여기가 FB 이렇게 함수값이 다르게 잡혀야 돼. FA랑 FB는 뭐 누가 큰지 작은지 상관없는데 함수값이 다르게 잡혀야 돼. 그러면 이렇게 y 꼴 k라는 이렇게 y 꼴 k가 잡히면 여기 C1, C2 지금은 3개나 잡혔죠? C3 이렇게 FC 꼴 k라는 C가 X 꼴 C가 개구간 A, B 사이에 적어도 한 개, 최소 한 개 이상 잡힌다. 이걸 중간값 정리다 라고 하는데 이 중간값 정리는 방정식이 실근을 갖냐 방정식이 실근을 갖냐 실근을 갖으면 어디 사이에서 실근을 갖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많이 응용이 됩니다. 중간값 정리 이것처럼 쓰이지 않고 이거 이항해가지고 막 방정식으로 만든 이꼴 제로 방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방정식의 실근을 어느 구간에서 실근을 갖느냐 이런 것들을 써요. 그럼 생각해봐. 이걸 빵으로 만들면 이런 거잖아. x축이 이렇게 있어. x축이 y가 빵이잖아. x축이 있는데 내가 1일 때 함수값이 양수였는데 2일 때 함수값이 바뀌니 음수가 됐어. 근데 얘가 연속 함수야. 그럼 반드시 얘가 이렇게 x축하고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연속 함수니까 끊김이 없이. 그지? 그 말은 뭐야? 1과 2 사이에서 무조건 x축을 통과했을 거 아니야? 실근을 갖는다고 1과 2 사이에서. 근데 내가 한 번 통과했겠냐? 모르잖아. 몇 번 통과했는지는 모르잖아. 그지? 몇 번 통과했는지는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중간값 정리다 또는 사이값 정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이제 나중에 미분 버전이 있어요. 이거의 미분 버전이 평균값 정리야. 로레 정리 미분 버전 그거는 기울기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극한하고 연속까지 선생님의 기본적인 개념을 다 해드린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문제가 많지. 문제도 이제 기본적인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하면 단계적으로 다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문제 이거 개념을 보고 문제 적용해서 이제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됩니다.